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을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함께 답사를 떠나볼 곳은 형산강입니다. 포항의 도심을 가로질러 영일만 바다로 내달리는 형산강. 포항의 젖줄인 이 강물을 따라 어떤 시간이 흘러왔을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동네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동네 답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네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우리 포항 경주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형산강입니다. 그렇죠. 사실 형산강은 울산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시작하여서 경주를 적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으로 해서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울산이다, 경주다, 포항이다 나눠져 있지만 네. 형산강으로 본다면 자연은 그런 구별이 없는 거죠. 사실 경주와 포항을 오가다 보면은 자전거를 타든 혹은 자동차를 타든 형산강을 항상 끼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인접한, 친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강이 바로 형산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변 공간 그죠? 그리고 네. 강이 있으면서 훨씬 더 어떤 여유, 힐링의 장소 이러한 것으로 또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 형산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끼고 있어서 잘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랐던 형산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형산강 답사기의 첫 번째 코스는 역사문화관광공원입니다. 2020년에 문을 연 이곳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조성되는데요. 조선시대 융성했던 부조장의 옛 명성과 역사를 되새기고자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솟아있는 산이나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을 알게 되면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서 있는 이 형산강에도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네. 전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뒤에 보이는 것이 한쪽은 형산, 네. 그리고 제산. 지금은 형산강으로 해서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네. 한때는 저게 같이 붙어서 형제산이군요. 그렇죠. 형제산이 있었는데요. 신라 마지막 왕이 이제 경순왕이고요. 네. 경순왕 아들이 김충태자가 있었습니다. 오. 그 김충태자가 용으로 이제 성천하기 위해서 뱀으로 되어 있다가 100일 안에 네. 그 뱀을 뱀이라 하지 않고 용이라고 불러주면 용으로 성천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100일째가 되어 가던 날 할머니가 손녀가 워낙 우니까 아기를 달래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징그러워라 저기 왜 뱀이 저기 있지? 네. 이제 이러니까 아기가 아니 할머니 저게 왜 뱀이냐고 저건 용이라고 이랬던 거예요. 불렀군요. 용이라고 불러준 거죠. 아. 그 순간이 이제 김충태자가 뱀의 옷을 벗고 네. 이제 용이 되어서 성천을 하게 됩니다. 그 성천을 하면서 성천할 때 그 꼬리로 쳤는 것이 이 형제산, 형산과 제산 사이를 쳐서 강물이 아래로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이쪽은 이제 상습적으로 홍수가 늘 졌던 예. 그래서 강이 막혀있던 곳인데 형제산이 열리면서 그 강이 동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군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쪽에 그 어떤 늘 홍수가 지던 이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 땅 이름을 그때 애기 그러니까 네. 용이라고 불러줬던 애 이름을 따서 이 지역 이름을 불렀는데 네. 걔 이름이 유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유금리군요. 예, 지금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가 그때의 유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그 형산강은 형산에서 따서 형산강이 되었는 전설이 있습니다. 형산강 답사기. 이번에는 형산강에서 누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 떠나볼까요?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수도 있고요. 전국 8도의 보부상들이 모였던 옛 부조장터의 역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형산강과 함께 흘러온 오래된 이야기에 다시 귀 기울여 볼까요? 형산강 하면은 또 떼어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일 부조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축제도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들이나 비석들이 남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조장은 사실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성행했던 시장인데요. 네. 서해에는 강경장, 네. 남해에는 마산장 하듯이 네. 동해에는 부조장 할 만큼 조선시대 3대 시장이 들어갔을 만큼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여기 이제 비석들이 있어서 그때의 역사를
증거가 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사실 강 하구에 있다 보니까 네. 뭐 홍수가 지거나 가뭄이 지면 또 이 시장이 또 이게 폐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현감이 이 시장을 다시 살렸다 해서 그 했는 행정을 어떤 선정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시 선정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시장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남아 있는 그런 비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현장이 좀 공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부조장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민들 편의 시설을 두었거든요. 네. 이러한 비석 또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는 옮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교육의 장소로도 네. 어떤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산강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형산강 장미원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포항의 시화인 장미가 만발한 이곳.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강이 도시 생활의 갑갑함을 잊게 하는데요. 그렇게 형산강의 또 다른 이름은 힐링의 강이겠죠? 이곳에 서면은 형산강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길 건너에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5월, 6월이 되면은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바로 형산강 장미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활짝 폈는데요. 네. 오랜만에 와봤는데 그죠? 형산강은 이렇듯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면서 네. 또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힐링도 되고 그러니까 강이 제가 젖줄이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어떤 시장을 어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네. 지금은 정말 여유의 공간 또 이러한 어떤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공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 형산강 주변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예, 포항은 정말 형산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동해로 연결되는 어떤 또 마지막 하구가 되기 때문에 또 형산강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만큼이나 형산강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도 형산강이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네.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산강의 유효한 물결 위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만의 빛깔이 함께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도 깊고 진한 형산강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